자, 교과서 16쪽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타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포물선과 차이가 있다면은 얘는 초점이 두 개예요. 그리고 정의가요, 거리의 합이 일정한, 이 거리의 합이 자주 등장합니다. 거리의 합만 같다면 그 점들을 찍어서 연결했을 때 이러한 타원 형태의 그래프를 그린다. 그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F에서 A에 이르는 거리가 얼마예요,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죠, 네 개. 그리고 F'에 이르는 거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니까 6과 4를 더하면 거리가 10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만 있는 건 아니고요. 자, 이렇게 동심원들이 여러 개 그려졌다라는 거는 거리 측정이 용이하다 그 얘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쪽에 잡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리가 10이 되게끔 할 때 거리가 3 아닙니까? 그러면 7이 돼야 돼요. 그죠? 반대쪽에. 이게 만약에 A였다면. 그죠? 네. 자, 여기가 거리가 3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건 안 되겠네요. 이쪽이 되겠네요. 이쪽이. 그죠? 네. 그러면은 거리가 쭉 내려가서 이쪽에. 요쪽에 되겠어요. 요쪽에. 그죠? 그럼 거리가 3이 되고 또 이르는 거리가 7이 되니까. 그죠? 네. 3 더하기 7에서.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서 거리 합이 10이 되게끔 하는 점들을 찍어서 연결하면 이런 타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그림 점 찍힌 거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이 점에서 이 두 점에 이르는 거리가 10이고요. 또 요 점에서 F'과 F에 이르는 거리가 또 합이 10이고요. 자, 이 점, 검은 점으로 찍힌 점들은 어느 위치에 있더라도 항상 이 두 점에 이르는 거리의 합이 일정합니다. 어떻게 일정해요? 10으로서 일정한 거예요. 거리 합이 10으로서. 그래서 그런 점들을 일일이 다 찍어서 연결하면 이러한 원이 살짝 찌그러진 형태의 타원 모양이 되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포물선과 다른 차이점은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은 초점이 두 개고요. 그리고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의 좌치다 라는 거예요. 동일한 거는 이 축 있죠. 축과 만나는 이 곡선과 만나는 교점이 뭐예요? 꼭지점이 되는 겁니다. 꼭지점이 이거 총 4개입니다. 포물선은 하나밖에 없었지만 타원은 꼭지점이 총 4개예요. 초점 2개고요. 그런 차이점들이 있죠. 네. 항상 또 2차 곡선은 이 초점을 감싸는 형태로 그려진다는 거. 그거는 공통점이 되겠죠. 그리고 이 타원에 있는 임의의 두 점을 선택했을 때 가장 멀리 떨어진 두 점. 이 두 점 사이 거리가 바로 장축이 되고요. 가장 짧은 두 점 사이 거리가 단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축과 단축은 바로 축의 위치에 놓인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장축은 초점을 포함을 해요. 장축은요. 단축에는 초점이 없어요. 우리가 뭐 타원에 이것만 있는 거 아니고 이렇게 위로 길게 위아래로 늘어진 형태가 있잖아요. 그럼 이게 장축이죠. 그죠? 딱 봐도 직관적으로 봐도 그죠? 그럼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죠. 이렇게. 예. 그래서 타원에만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장축, 단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초점이 2개나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한 차이점을 여러분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는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의 자치다. 이걸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면 우리가 타원의 방정식을 유도할 때 우리가 초점의 좌표는 아까 우리가 포물선은 P, 0으로 잡았잖아요. 또는 0, P. 이거는 여기서만큼은 이제 C, 0, 마이너스 C, 이렇게 2개를 잡아요. X축에 일단 나중에 또 우리가 Y축에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점 F와 F'로부터 거리의 합이 2A로 이것도 정해줍니다. 이렇게 정해주는 거예요. 문자를 이렇게 잡아 놓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A 값이 되는 거죠. 여기가. 그래서 A는 15보다 항상 크게 돼 있어요. 여기서는. 그러면 어느 위치에 있더라도 포물선에 있는 임의의 점이니까 우리가 x, y를 잡고요. F'에 이르는 거리, F에 이르는 거리. 우리가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이렇게 구한 겁니다. 이게 바로 PF', 이게 PF가 돼요. 거리합이 뭐로 일정하다? 2A로 일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루트를 없애고 양변을 제곱해야 되니까 여러 번 제곱을 해야 돼. 한 두 번 제곱을 해줘야 돼. 한 번의 제곱으로는 이 제곱이 루트가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꼭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유도되는가? 그래서 양변을 제곱해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걸로 양변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특이점은 요 A제곱 마이너스 C제곱을 B제곱으로 놔요. 치환하지 해줍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자, B제곱 X제곱 더하기 A제곱 Y제곱은 A제곱 B제곱이에요. 그래서 양변을 요거로 나눴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이게 깔끔한 형태로 주어지죠. 네, 이런 형태. 역으로 이걸 봤을 때 여러분들이 두 점에 이르는 거리합이 2A를 만족하는 걸 알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방정식을 보고 요 X제곱 밑에 있는 요 A제곱을 보고 A를 알아낸 다음에 거리합이 얼마냐, 거리합이 뭐로서 일정한 점의 자치냐, 이게 타원의 방정식이나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포물선의 방정식 y제곱은 4px가 먼저 주어졌을 때 이걸 가지고 초점의 좌표와 준선의 방정식을 알아냈듯이 이 타원의 방정식을 보고 거리합이 얼마냐 아셔야 되고요. 또 초점의 좌표도 찾아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안에 내용을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초점의 좌표가 이게 정해져, 이거 문제에서 주어지겠죠? 그리고 거리합이 얼마다라고 주어집니다. 그 거리합이 2A다. 꼭 아셔야 됩니다. 2A라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이러한 형태를 만족하는 거는 이러한 방정식이 될 텐데 특히나 B제곱은 A제곱에서 C제곱을 뺀 것이다. 이거 아주 중요하겠죠. A는 당연히 C보다 커야 되고요.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A가 뭐고 B가 뭐고 C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주어지는 건 A하고 C가 먼저 주어지겠죠. 일반적으로. 또 아니면 A와 B가 주어졌을 때 C도 알아야 되고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나머지 요소를 찾아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포물선에서는 초점이 4,0이다 이렇게 주니까 이게 P라고 했잖아요. 근데 타원만큼 얘를 C라고 생각하세요. C가 4인 거 알았죠? 거리합이 뭐예요? 항상 2A예요. 2A가 10이죠. 자, C가 4인 거, A가 5인 거 알아냈어요. 그러면 C도 알고 A도 알기 때문에 B는 어떻게 구한다? 이 관계식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B제곱은 A제곱 빼기 C제곱을 통해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정상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만족하는 타원의 방정식으로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타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아니면 여러분 이 정의대로 하셔도 돼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타원에 있는 임의의 점을 x, y로 놨을 때 P와 F에 이른 거리 x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0의 제곱 루트 씌우고 그다음 P와 F'에 이른 거리 x 빼기 4, x 플러스 4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0의 제곱 두 점에 이르는 거리합이 뭐를 일정하다? 15를 일정하다. 양변 이거 넘긴 다음에 양변 제곱 쭉 정리해보세요. 이게 나옵니다. 그럼 시간에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 형태 이걸 알아두시고 A, B를 찾아주시면 돼. 문제 조건 속에서. 아시겠죠? 그러면 이거를 정리하시면은 한번 해보세요. 이러한 경험도 괜찮습니다. 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해보셔야 됩니다. 꼭.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18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공식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푸는 겁니다.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다. 초점이 x축이 있을 때는 항상 b제곱보다 a제곱에서 c제곱을 뺀 것이다. 자, 요게 바로 c죠. 항상 타원에서의 초점의 좌표값, 0이 아닌 좌표값이 항상 c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 초점에 x축이 있으란 법 없거든요. y축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0이 아닌 좌표값을 c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마이너스 c가 되겠죠. 거리합이 얼마야? 항상 2이다. 자, a 찾았고 c 찾았죠. 자, 죄송합니다. 그래서 a가 3이고 c가 2인 거 알았기 때문에 b제곱은 a제곱 빼기 c제곱이다 라는 걸 통해 구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5를 집어넣고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요? 9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 이게 항상 1이죠. 자, 그 다음에 이거 하겠습니다. c가 3이고요. 2a가 8이에요. 거리합이 항상 2a입니다. 자, a가 4가 되고 c가 3이기 때문에 b제곱은 a제곱에서 c제곱을 뺀 거다. 얼마입니까? 7이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방금 쓴 1번의 요 분모 자리에 x제곱 밑에 있는 요 값이 16. 이거를 7로 바꿔주시면 돼요. 알겠죠? 밑에다 쓰면 16분의 x제곱 더하기 7분의 y제곱은 1이다. 여기 항상 1입니다. 여기에 가로 1번의 정답, 여기에 가로 2번의 정답이 돼요. 자, 교과서 화면을 그대로 띄워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화면 볼 때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제 A, B, C의 위치를 정확히 찾는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A, B, C를 찾았을 때 실제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해결한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정교하게 타원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이 A, B, C가 이 좌표 평면상에서 어떻게 찍히는가 꼭 아셔야 됩니다. 당연히 항상 2차 곡선의 초점이 이 곡선 안에 항상 잡혀요. 감싸는 형태로 그려집니다. 초점을 항상 감싸는 형태로 그려지는데, 자, C와 C 마이너스 콤마는 우리가 찾았는데 AB를 어디다 찍을 것인가?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B제곱은 A제곱 빼기 C제곱 아닙니까? C제곱은 A제곱 빼기 B제곱은 두 초점의 좌표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표시하시면 알겠지만 요 바로 꼭지점의 좌표와도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요 삼각형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죠? 요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예, 우리가 이건 애초에 얘는 정의가 된 거고요. 요거. 그러면은 C제곱하고 B제곱의 위치를 바꿔놓고, 그죠? 그 다음에 또 B제곱을 넘긴 다음에 이런 삼각형에서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네. 또 두 점에 이르는 거리합이 2a니까 이 점이라면, 이게 타원의 한 점이라면 당연히 여기가 a고 여기가 a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또 여기가 왜 a가 되느냐. 자, 요 점에 이르는 거리와 요 점에 이르는 거리의 합이 항상 2a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요 거리는 a 빼기 c가 되겠고 여기는 a 플러스 c가 되니까 a 플러스 c에서 a 빼기 c를 더하면 2a가 되니까 여기가 정확하게 a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거꾸로 해석을 한다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우리가 이런 형태로 노는 게 아니고 이걸 딱 봤을 때, 아, 그래, 타원을 그려놓고 보면, 아, 여기가 a고 여기가 b구나. 그리고 장축의 길이가 2a가 되고 여기 단축의 길이가 2b가 되는구나. 이런 것까지 우리가 한꺼번에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타원의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장축과 단축의 길이 초점의 좌표로 구할 수 있죠. 이게 항상 a제곱이고요. 이게 항상 b제곱이에요. a는 4, b는 우리가 3인 거 찾았죠? 그러면 항상 여러분 머릿속에 ac제곱은 뭐예요? a제곱 빼기 b제곱이다. 그리고 또 우리가 처음에 배운 건 뭐예요? b제곱은 a제곱 빼기 c제곱 아니까 이거 하나만 기억해 두면 c제곱 구하는 거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는 처음에 우리가 타원의 방정식 유도할 때 배웠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C를 찾았고요. 장축의 길이, 단축의 길이 찾았죠? 그리고 그거를 다 찍어준 다음에 이렇게 그려주면 이 타원의 그래프가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이게 A제곱이고 이게 B제곱이에요. 그러면 A는 10, B는 6인 결과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거 먼저 한번 그려봅시다. 우리가. 네. 자, X축, Y축. 자, 우리가 이쯤을 10이라고 하고 이쯤을 우리가 6이라고 합시다. 그렇죠? 여기가 B가 되고 여기가 A가 된다고 이미 배웠죠? 그래서 요거를 대칭시켜서도 마이너스 10, 이점을 마이너스 6이라 한다면 이렇게 이 점들을 지나도록 타원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여기가 당연히 원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초점은 이쯤 찍힐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정확한 값을 알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큰 거의 제곱에서 작은 거의 제곱을 빼라. C제곱은 뭐예요? 항상 A제곱 빼기 B제곱이다. 큰 거의 제곱에서 작은 거의 제곱 빼면 C제곱이 나와요. 그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럼 100에서 36을 빼니까 64가 되고 이건 얼마예요? 8의 제곱이죠. 아, 여기가 8이구나. 초점의 좌표가 8,0, 또 다른 쪽은 마이너스 8,0이구나. 그래서 초점의 좌표 구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이게 장축이죠. 이게 단축이에요. 장축의 길이는 얼마예요? 20이죠. 20. 단축의 길이 얼마예요? 10이죠. 그렇게 적어두세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2번은 이런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 양변을 36으로 나눠야 되겠죠? 자, 나눠봅시다. 그러면은 9분의 x제곱은 x제곱 더하기 4분의 y제곱은 1이다. 이런 형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바뀌었을 때 x제곱 밑에 있는 이 9가 a제곱이다. 이 y제곱 밑에 있는 이 4가 b제곱이다. a는 얼마예요? a는 3이 되고 b는 2가 나오겠죠. c는 얼마예요? c제곱은 큰 거의 제곱에서 작은 거의 제곱이니까 5가 나와서 c는 루트 5가 나와요. 그러면 초점의 좌표는 루트 5,0,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루트 5,0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장축의 길이는 얼마예요? 2a가 아닙니까? 6이죠. 단축의 길이는 얼마예요? 2b죠. 4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타원을 또 이런 형태로 비슷하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이제 여기가 뭐로 바뀐다? 3으로 바뀐다. 여기가 2로 바뀐다. 이게 뭐로 바뀐다? 루트 5로 바뀌었을 뿐이지 이런 비슷한 형태로 그려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생략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초점이 Y축에 있는 경우입니다. 근데 형태는 똑같죠? 이번에는 초점이 Y축에 잡히기 때문에 장축의 길이가 2b가 돼요. 여기서는 초점에 Y축이 있을 때는 거리합이 2a가 아니라 반드시 2b가 되는 거예요. 이걸 꼭 일치식, 이거 2a라고 쓰시면 안 돼요. 네. 항상 그래요. 이 포물선은, 이 타원 같은 경우에는요, 항상 이 곡선이 축과 만나는 교점 있죠. Y축과 만나는 거 무조건 B로 놓는 거예요. X축과 만나는 거는 A로 놓는 거예요. 이건 약속입니다. 그래야지 헷갈리지가 않아요. 근데 이 역할이 바뀐 거죠. 얘가 단축이 되고 얘가 장축의 길이가 되는 거거든요. 거리합도 아까는 2a였지만 여기 2b가 돼요. 장축의 길이도 2b, 단축이 2a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그려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는 똑같지만 반대로 b제곱이 a제곱보다 커요. 그래서 a제곱은 b제곱에서 c제곱 뺀 게 된 겁니다. 아까는 a가 b보다 클 때 있죠. a가 b보다 큰 경우에서는 타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c제곱은 a제곱 빼기 b제곱이었단 말이에요. 이건 꼭 여러분들 좀 비교해 주세요. 근데 반대로 b가 a보다 클 때는요, 바뀌어요.
C제곱은 B제곱 빼기 A제곱이래. 그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항상 큰 거의 제곱에서 작은 거의 제곱을 뺀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물론 얘도 중간 과정이 생략됐어요. 이거 원래 이 방정식 유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아요. 자, 이 타원에 있는 임의의 점에서 F에 있는 거리, F'에 있는 거리를 이 거리합이 일정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루트 이번 요점에 있는 거 0,c니까 x제곱 더하기 y 빼기 c의 제곱 플러스 x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c의 제곱. 이게 바로 pf'이라는 거리. 이게 뭐를 일정한 입이죠. 이거 넘기고 양면 제곱하면 또 양면 제곱하면 또 이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데 형태는 아까랑 똑같아요. 차이가 있다면 뭐예요? B가 더 큰 겁니다. 여기서는 A보다 B가 더 커요. 또 이건 당연한 거고요. 거리합이 2B로 나야 된다는 거예요. 초점 위치로 이게 Y축이겠구나. 그럼 거리합이 2A가 아니라 2B다. 이거 딱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B가 이제 6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나머지 요소, 그러니까 A, B, C 중에 이번에 B하고 C를 할 때 또 A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관계식을 통해. 그래서 A를 구했으니까 얼마예요? 여기다 27을 넣으시면 되는 거죠. 여기다. 자. 그래서 초점이 어디에 있는 걸 먼저 파가 Y축에 있구나. 항상 이건 C입니다. 0이 아닌 좌표값. 거리합이 2B가 아니 2A가 아니야. 2B예요. 그러니까 C는 2, B는 4인 거 찾았죠. 항상 큰 거의 제곱에서 작은 거의 제곱을 빼야지만 나머지 요소가 나옵니다. 12가 나오죠. A제곱은 10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12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얼마예요? 16이죠? Y제곱은 1. 이거예요, 이거. 자, C가 2입니다. 장축 길이, 초점이 Y축에 있구나. 그러면 여기 장축 길이가 거리합과 같은데, 이게 2B죠. 이게 2A가 아니에요. 초점의 위치가 Y축에 있으면, 거리합이나 장축 길이 항상 2B가 됩니다. B가 5죠. 네. 그래서, A제곱은 B의 제곱에서 C제곱을 뺀 거다. 25에서 16을 빼니까 얼마에 9 나오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다. 이겁니다. 이거. 아시겠죠? 자, 우리 그 다음 페이지 20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원의 방정식이 이제 먼저 주어졌을 때 장축의 길이, 단축의 길이, 초점의 좌표를 구하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항상 X제곱 밑에 있는 요것이 항상 A제곱이고 이게 B제곱이에요. 자, B가 A보다 크기 때문에 초점은 반드시 어디 있다? Y축 위에 있다. Y축 위에. 그죠? 그러니까 0,C, 0,-C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장축의 길이는 2B가 되지 2A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A와 B의 크기를 비교해서 이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먼저를 파악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구했죠. 항상 큰 거의 제곱에서 작은 거의 제곱을 뺀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초점이 어느 위치에 있더라도 구하기가 편해요. C값은 아주 바로바로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장축 길이는 2B가 되니까 B가 10이 나온 결과 20이 나오고요. 단축 길이는 2A가 12, A가 6인 결과. 그죠? 그러니까 장축, 단축, 초점의 좌표 다 구했죠. 자,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꼭지점의 좌표를 찍어주시고, 그러니까 위아래로 길게 느려진 타원이 되는 거죠. 네. 자, 4번에서 우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공통점이 뭐냐면, 여러분, 이거 나눠볼까요? 9로? 자, B가 A보다 커요. B가 A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여기 A제곱이죠. 암산합시 A는 4예요. 이게 B제곱이에요. B는 5죠. 그럼 C는 어떻게 구합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큰 거의 제곱에서 작은 거의 제곱 빼라. 얼마 나옵니까? C제곱이 9니까. C가 3 나오네요. B가 A보다 클 때는 초점이 어디 있다? Y축에 있다. 그러면 초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합니까? 초점 땡땡 하시고 0,3, 0,-3 이게 초점이에요. 초점. 따로 적지는 않을게요. 장축의 길이 뭐예요? 2B요, 2B. 장축 길이 얼마입니까? 장축 땡땡 하시고 장축의 길이 10.
단축의 길이 얼마? 8. 따로 적지 않을게요. ABC만 찾아내면 되잖아요. 그리고 타원의 방정식은 X축, Y축 그려주시고 위아래로 길게 늘어진 초점을 감싸는 형태, 이런 형태가 될 거 아닙니까? 자, 이게 B제곱이 A제곱보다 커요? 그럼 C는 어떻게 하는데? 큰 거의 제곱에서 작은 거의 제곱 빼면 8이에요, 8. C제곱이 8. C는 얼마? 2 루트 2. 그럼 초점의 좌표 뭡니까? 0,2 루트 2. 또 0, 마이너스 2 루트 2. Y축에 있는 점이에요. 자, 단축의 길이 얼마입니까? 2A. 2. 자, 장축의 길이 얼마예요? B가 3이니까 6이죠? 그렇게 적어주시면 되죠. 이것도 위아래로 길게 늘어지게끔 그려주시면 됩니다. 어려울 거 없어요. 자, 이거는 딱 보니까 모양이 뭐예요? 타원이잖아요. 타원. 타원 모양이다. 이미 문제에서 정해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축을 세웠을 때, 자, 이쯤을 X축이라고 합시다. 어? X축. 이쯤을 우리가 Y축이라고 하자고요. Y축. 자, 그러면 찾아볼까요? 여기가 20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여러분들 절반하면 얼마야? 10이죠. A가 10이에요. A가 10.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바로바로 찾으세요. 이 길이가 30 아닙니까? 여기 얼마야? B 아닙니까? B. 이게 15 아닙니까? B가 15예요. 그죠? 근데 문제 요구사항은 뭡니까? 전극에서 결석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거예요. 이 전극에서 결석까지의 거리. 이게 뭐예요? 이게 초점이잖아요. 초점. 그죠? 초점입니다. 초점. 초점이라고 밝혀줬죠? 두 초점 사이 거리 C를 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항상 뭐예요? C제곱은 큰 거의 제곱에서 작은 거의 제곱을 빼라. 여기서는 B제곱이 A제곱보다 크잖아요. 그죠?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자, 그래서 계산하시면 10의 제곱은 5, 25, 5일은 5, 225죠? 225에서 100을 빼니까 125예요. 그럼 C는 얼마예요, 여러분들? 루트 125 아닙니까? 자, 125는 뭐예요, 여러분들? 5 루트 5가 되겠네요. 5의 세제곱이니까. 맞나요? 네. 아, 여기가 5 루트 5고 여기가 마이너스 5 루트 5구나. 그러면 뭐야? 두 초점 사이 거리 결국 이 C를 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10 루트 5가 되겠네요. 10 루트 5. 자, 단위가 있으니까 10 루트 5 센티미터. 단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렇게 단위까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도 이것도 많이 우리가 실험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인데요. 이게 초점이죠. 자, 실의 길이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리합이 2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팽팽하게 땅에서 그리면 이게 결국 이러한 타원 모양이 그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정확히 타원이 그려집니다, 여러분들. 그죠? 뭐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F와 F'으로부터 이루어진 거리합이 10인 타원이다.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따로 적진 않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렵지 않게 시험을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네. 됐습니까? 참고로요, 이거 5번 같은 경우에는 체외 충격파 쇠석기라고 신장에 결석이 생겼을 때, 그죠? 그 때리던 위치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죠? 직접 몸을 때리지 않고 결석의 위치만 우리가 찾아서 그거를 타원 모양의 초점에 이르는 거리합이 일정하다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결석의 위치를 사람의 몸을 누워놓고 그 결석의 위치만 우리가 찾아서 때려준다, 그 원리죠. 그죠? 다른 부분을 향하지 않고 결석만 때린다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차 곡선이 우리 실생활과 어떻게 응용돼서 활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